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면서 그 누적된 그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그때 가장 고객님 집에 적합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따뜻함을 전하는 이름 OCC 옥천 케미컬. 분당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 단열 보강 시공 현장에 왔는데, 보시면 벽면에 보면 곰팡이가 핀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사실 단열 작업이 미흡하게 되어 있어서 이 벽면에 다 얼음으로 이렇게 빙벽처럼 이렇게 다 얼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외기와 내기의 온도 차이로 인해서 결로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게 또 날이 추워지잖아요. 그럼 그 결로가 계속 얼어붙는 거거든요.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고, 지금은 열풍기로 다 녹여서 습기 제거는 해놓은 상태예요.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모르고 겨울철이 지나고 봄이 되고 이렇게 계절이 지나면 그 다 얼어있던 수분이 다 녹으면서 이렇게 지금은 작게 피어있는 곰팡이들이 확 번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객님은 그런 부분들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곰팡이 제거랑 단열 보강을 하시면서 이 베란다 단열을 확실히 잡고 가실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시공될 자재는 저희 옥천케미칼에서 생산하는 원보드인데요. 이 원보드는 뒷면에는 벽산 아이소핑크 특호가 되어 있고 PP 소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보드, 피보드 이런 제품보다 장기적인 변형이나 휨 발생이 적고요. 벽산 아이소핑크 특호이기 때문에 단열 성능도 매우 우수한 그런 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자재 함께 시공 영상 보시면서 시공이 어떻게 되고 시공 완료 후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허! 도배냐? 페인트냐? 싸우지 말고 원보드로 가세! 원보드 하나로 도배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자국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여 춤춰라. 줄본드 탈락 벽이 울퉁불퉁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시공 완. 잡착제 전면 도포 압착 한방 페인트 발색 원보드면 한장. 도배용 따로 페인트 따로 언제까지 나눠 쓸 거냐. 원보드 하나면 된다. 와! 원보드 하나로 석고도 필요 없다. 하자 걱정 다 끝났다. 도배 페인트 올인원이다. 신재로 만든 흰색 면 깨끗하다네. 벽산 아이소핑크 단열까지 완벽하다네. 단열 스토리가 시공하는 원보드로 끝내세. 원보드 하나로 도배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자국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여 춤춰라. 원보드 하나로 도배도 되고 페인트도 되고 하자도 없고 자국도 없다. 벽이여 춤춰라, 벽이여 춤춰라. 지금 한창 시공이 바쁘신데 제가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응해주셨거든요. 감사드립니다. 단열 스토리가 지금 사업이 확장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주변에 보면 불경기다, 건설경기 불황이다 해서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오늘 단열 스토리는 어떻게 이렇게 사업을 확장하고 더 많은 고객들이 계속 이렇게 시공 의뢰를 주시는지 그런 부분도 궁금해서 오늘 현장 여러 가지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시공 현장이 발코니라고 하잖아요. 왜 한국에서는 발코니를 이렇게 베란다 이렇게 부르는 걸까요? 베란다 같은 경우에는 건물 외에 지어진 벽 안에 있는 공간들을 말하는 거고, 발코니는 외벽 안쪽에 공간이 지어진 곳에 이제 생기는 곳을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발코니가 맞겠지만 처음 이제 우리나라의 건설 경기 때 베란다 확장 시공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서 그때 베란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발코니 구간을 베란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한국 그냥 아파트에서는 그냥 베란다는 그냥 발코니다. 밴드도 데일밴드가 명칭이 아니지만 유명하다 보니까 다들 데일밴드 하면은 상처난 곳에 붙이는 거 기억하시는 것처럼, 베란다 같은 경우에도 다들 그냥 일상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발코니에서 베란다로 좀 변경됐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장 다녀보면 주로 이렇게 발코니 단열만 유독 안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한국에서는 유독 이렇게 발코니 단열이 잘 안 되어 있는 걸까요? 사실 발코니의 경우에는 뭐 그냥 편하게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쓰는 말 베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란다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베란다 같은 경우에 사실상 건축법상 이게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굳이 단열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구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단열이 안 돼도 되는 구간이라서 굳이 단열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페인트라든가 이런 거를 활용해가지고 창고라든가 이렇게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인데, 사실상 이 베란다 같은 개념은 또 추가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화재 시 피난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되다 보니까 베란다 같은 경우에 단열재가 안 붙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원가를 올리면서까지 단열을 하지 않는데, 네. 또 요즘에는 베란다나 확장하는 추세가 있다 보니까 단열이 미흡해지고 그럼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아지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겠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현장에는 어떤 자재가 시공되고 그 자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지 좀 궁금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창문이 있는 외벽 쪽과 뒤쪽에 이제 외벽 그리고 냉기가 들어오는 T존까지 해가지고 디귿자 형태로 들어갈 텐데요. 사실상 지금 보시는 벽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이소핑크로만 작업을 해도 단열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아이소핑크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라든가 추후 다른 작업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원보드를 선택한 이유가 나중에 페인트로 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또 추후 공정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단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열을 하되 단열재를 원보드로 지금 생각을 했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지금 33T를 저희가 지금 공정 단계로 해서 선택을 했는데, 33T를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는 물론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제일 좋겠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시공 자체는 결로가 생기지 않게끔 하는 시공이다 보니까 결로가 생기지 않는 최적 단계면서 집에서 공간을 많이 안 잡아먹게끔 할 수 있는 최적의 지금 두께가 33T라 판단돼서 원보드 33T를 이용해가지고 작업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샤시와의 단차가 있는데 그 단차를 어느 정도 고려해서 이렇게 두께를 생각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이해하셔도 괜찮고요. 두께가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단열 성능이 좋아지는 거는 무조건이겠죠. 하지만 너무 두꺼워지다 보면 사용하시는 주거 공간 아니면 실생활 공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이제 고객님과 상의를 해가지고 집에 맞는 가장 적합한 단열재를 골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시중에 많은 단열 자재들이 나와 있을 텐데 그 중에 원보드를 또 선택한 이유가 또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자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아이소핑크랑 비교를 해봤을 때 후 공정들 뭐 페인트라든가 도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있겠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이보드랑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장점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나오는 원보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아이소핑크가 벽산에서 나오는 특허를 이용해가지고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토이락들이라든가 아니면 저렴하게 생산되는 아이소핑크랑 일단 재질 자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열 효과도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겉면에 붙게 되는 PP 재질이 일반 이보드 같은 경우에는 재생 원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사용하는 원료를 쓰다 보니까 색상에서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리고 또 휘어짐 현상, 어떻게 보면 밴딩 현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좀 심해요. 지금 우리가 쓰려고 하는 원보드 같은 경우에는 신제 원료를 사용하다 보니까 새 상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밴딩 현상도 확실히 적고, 그리고 재생 원료를 사용하다 보면은 중금속이라든가 어떤 불필요한 안 좋은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신제 원료는 그런 불필요한 것들, 중금속 같은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단열도 괜찮으면서 인체에도 무해하고 장기적으로도 내구성이 좋은 그런 자재라고 보면 되겠네요. 사실상 우리는 작업을 하는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단열재가 얼마만큼 튼튼하지, 밴드 영상이 없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장점들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자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시중에 사실 이 원보드보다 저렴하게 구해서 쓸 수 있는 자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단열 스토리는 원가 절감 이런 걸 생각하기보다는 시공 후에 하자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단열 자재, 그리고 복합 단열재라는 자재 자체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그런 자재를 선택을 해서 원가 절감 없이 시공을 하고 계신 점, 뭐 이런 부분들을 다 고객들이 알아봐 주시고 계속 시공 문의로 이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당연히 원보드보다 더 좋은 자재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자재를 사용 선택하시겠죠. 직접적인 난방 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단열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가장 좋은 거는 이 외벽과 연결된 내벽들의 단열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냉기 효율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외벽과 닿고 있는 내벽 같은 경우는 T존이라고 불려가지고 열교현, 열이 방출, 뺏길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만약에 그 구간을 단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 지금 뭐 앞에 있는 원보드도 그렇고 단열을 하게 되면은 안에 있는 온기가 빠져나가지 않기 때문에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집 안에 우리 고객님께서 사시는 공간에 외벽 그리고 T존
이제 콜드 브릿지라고 불리는 구간에 단열 들어가는 것은 확실히 집에 있는 열 손실을 줄일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 사시는 분이 방 확장을 해서 이 베란다가 아니고 방의 일부였다고 한다면 다 단열하는 게 있어서 난방 효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네요. 아, 정말 잘 찝어주셨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베란다가 확장을 하게 되면 구조적으로 이제 사람이 살게 되는 구간이 되는데요. 그때는 베란다 개념이 아니고 방 이제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단열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확실히 열 손실을 줄일 수 있고 피부로 느껴지는 냉기도 고객님께 느꼈을 때 확실히 적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산해 본 적이 있는데요. 단열이 잘 된 집과 단열이 빈약한 집의 난방 및 냉방 효율 차이가 거의 20% 이상 차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매달 전기비 뭐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일회성 단열 비용이 되게 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제 1년, 2년 이렇게 누적 비용으로 환산해 보면 단열 비용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제가 확인한 적이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려볼까 해요. 지금 단열 스토리가 워낙 시공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팀도 지금 벌써 2개 팀, 뭐 이제 앞으로는 3개 팀, 4개 팀 이렇게 되실 것 같은데 이렇게 확장할 수 있었던 그런 단열 스토리만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시공 후 이제 관리를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점 뭐 이런 부분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단열 스토리를 찾아주시는 고객님들이나 연락 주시는 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단열 스토리의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집요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 이제 많은 단열 회사들이 있고 이제 전업사들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테리어를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단열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단열재 같은 경우에도 좀 깊게 하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원보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중에 판매되는 이 보드가 저렴도 하고 쉽게 구매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사실상 딱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막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열재들의 성능과 단열재가 차이를 갖고 있는 것들을 좀 깊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고객님들 집들마다 가장 맞는 단열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단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전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열을 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옛날부터 이제 해왔던 여러 가지 단열 방법들, 기법들이 있겠지만 하나둘씩을 다 저희가 몸소 경험을 해보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고 하면서 그 누적된 그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해서 그때 가장 고객님 집에 적합한 것들을 이제 골라서 선택을 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전업사들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단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그래서 좀 많이들 좀 찾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객이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요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단열 스토리는 현장 경험에 기반해서 어떻게 보면 컨설팅 비슷하게 해주시고 그거에 맞는 최적화된 자재로 원가 절감하지 않고 완벽한 시공을 하는 점 그런 부분이 이제 타사들과 다른 그런 단열 스토리만의 경쟁력이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바쁘신데 이렇게 인터뷰 시간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단열 스토리 원보드 시공 전후 영상은 이어서 영상으로 한번 보시면서 단열 스토리의 시공 실력 같은 것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원보드나 OCC 보드로 시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단열 스토리 연락 주셔서 시공 의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현장에서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벽이 너무 차가워 무슨 방법 없을까 그래서 붙였지 바로 그거 단열 벽지 처음엔 기대했지 완벽한 단열 붙이기만 하면 집이 따뜻해질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 그 성능은 비드법의 반쯤 그래도 괜찮아 실망은 금물 이 친구도 나름 매력이 있거든 표면은 벽지처럼 고급진 텍스처 누구나 쉽게 붙이는 셀품 벽에 붙여 따뜻하게 겨울바람 막아주는 착한 가격 벽에 붙여 예쁘게 도배 대신 단열까지 한 번에 끝 진짜 단열은 아니더라도 질감은 분명히 조금은 달라 물 먹은 벽보다 나은 선택 습한 곳엔 단열까지 한 번에 끝 비싼 마감은 부담스럽고 폼 단열재는 공사각이고 그럴 때요 친구가 나서지 가성비 값 우리 집 해결사 하지만 말야 진짜 따뜻함 진심으로 원한다면 기억해도 단열 벽지는 도와주는 역할 제대로 하려면 단열재 먼저 벽지 하나만으론 부족할 수 있어 PIXPS 붙이고 마감은 이걸로 벽에 붙여 당신답게 차가운 벽이 이젠 포근한 공간 벽에 붙여 우리답게 기능도 예쁨도 다 갖춘 단열 벽지 다 단열 원한다면 요 단열재와 함께 붙여봐요 단열 벽
없이 혼자선 조금만 쉬우니까요. 이렇게 분당구 임해동에 있는 아파트 단열 보강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오늘 시공한 이 원보드 시공 현장인데요, 제가 봤을 때 현장 상황에 맞게 정말 필요한 곳에 알맞은 그런 자재가 시공되지 않았나 싶고요. 오늘 보니까 단열 스토리의 이런 시공 철학,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저희 원보드 그리고 OCC 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게끔 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시중에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 겉보기에만 똑같고 기능적으로는 많이 다를 수 있는 그런 자재들인데, 이렇게 단열재에 대해서 깊게 공부하시고 그런 시공 경험 직접 재단하고 붙이고 써보고 하자 대응 다 해보시고 하신 그런 분들께서 선택해 주신 저희 자재라서 더욱더 뜻깊었던 그런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제가 또 단열 스토리 현장 방문하면서 이렇게 더 많은 단열 시공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